이번에 감사를 또 하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번째 감사가 되는 것은 팩트인데 이 안에는 이런 논란과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감사 결과가 그러니까 날조냐 아니냐 이겁니다. 신뢰할 만한 거냐 신뢰하지 할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발언도 보셨지만 일단은 부신한다라는 것을 청와대의 인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4대강 감사 결과 함께 보시죠. 같은 감사원이에요. 같은 감사 대상인데 같은 감사원이 같은 감사 대상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어요. 2011년 1월 첫 4대강 감사 때 사소한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상 없다. 2003년 1월 두 번째 감사 때 수질 악화 우려가 크다.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할 때 이명박 정부가 대우나 재추진을 노리고 담합을 방조했다. 이게 2011년 1월에 결론을 냈던 감사원과 2013년 감사원이 같은 감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네 번째 하는 감사원도 역시 같은 감사원인데 과연 네 번째 입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살펴볼 얘기는요. 이 4대강 사업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의 반응과 지자체의 반응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중에 하나가 아마 여수시일 겁니다. 여수시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주네요, 여주. 여주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여주 지역을 관통하는 한강 수기에 세 계보가 있다. 수온이 낮아서 심각한 녹조 현상은 없다. 기본적으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와는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주시는요. 보해 설치로 수자원이 확보되면서 수질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홍수 가뭄 방지와 어로 자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게 여주시가 낸 입장입니다. 22일에. 여주시가 이 논쟁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서 소개해드리고요. 여주 시민들의 입장 한번 볼까요? 여주 오학동의 한 시민은요. 강폭이 넓어지면서 경관이 향상돼서 아침 저녁이면 강변 따라 운동도 하고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여주 지역의 농민 A씨 4대강 사업 이후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홍수 피해 등이 줄고 어종도 다양했다. 그런데 여주시 내에 있는 환경운동 관계자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여주시역 농민 B씨 모래를 파내면서 남한강 하상이 3m 이상 낮아져서 지류 하천인 청미천의 경우 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고 지하수도 고갈된 상태다 라는 입장이었고 여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남한강 상류 2포보와 강천보 구역에서 수질 4급수 지표적인 실지렁이가 발견이 됐다. 4대강 보로 막혀서 각종 부유물이 쌓이면서 뻘이 생기고 썩어가는 증거다. 이렇게 정반대의 의견도 있다는 것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출근길에 기자들이 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책임 총리라는데 그럼 4대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의원 시절에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때 눈총을 받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묻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니까 결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수량의 확보와 자전거길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수질과 이런 것은 나빠졌습니다. 감사가 정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몹시 씁쓸한 일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름 합리적으로 잘 발언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부마다 다르는 건 이건 씁쓸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은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예방, 가뭄 극복, 수자령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또 관광 레저 측면 이런 거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자전거길 이런 거. 그렇지만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질 문제와 수생태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좋고 100% 좋고 100%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가치를 선택한 거야. 이명박 정부는. 저 개인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4대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가치가 반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수량 확보, 수생태계에 대해서 훨씬 방점을 두고 수량 수질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사업에 보철거까지 한다. 그렇게 돼서 만약 보철거를 했다고 합시다. 결과가 나와서 1년 있다가 이게 수질이 안 좋아져서 보철거를 했다. 그렇게 돼서 홍수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강물이 범람하거나
가뭄이 심해진다 이러면 그 어떤 잘못도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제가 말대로 일도 양단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또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가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이 했던 그 교과서 이게 대우문화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비용 편성 이런 설계를 과장되게 했다. 그 검사 결과가 이제 저도 사설을 써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결과가 사실 박근혜 정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더 나쁘게,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안 좋게 막 못마땅했을 정도로 그 결과는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측면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좀 탈탈 털었습니다. 제 생각. 근데 이거를 한 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는 4대강 사업은 수혜자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환경단체로서는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환경단체의 가치는 수질이나 생태계입니다. 가치가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고 수량이나 수자원이나 홍수에 대해서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 수혜자가 있는 사업을 갖다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는 이 가치를 갈 거니까 이건 전부 다 적폐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참 부담이 될 거다. 예. 문재인 정부한테 결국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